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효 차장,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뉴라이트 인사들로 꽉 채워진 인사. 이종찬 회장이 뭔가 밀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인물이 바로 김태효 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답을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뭐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관에서 차장님을 왜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거두절미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일본의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뉴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뉴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네.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뉴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강복절 건국절이라고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표현한 것이 강복회 뉴라이트 기준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하고 연설은 계시잖아요.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 성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자, 몇 가지 짚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 답변을 통해서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른다. 아니 저는 이거를 그 텍스트로 된 기사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풀로 영상으로 보니까 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의 참모직을 수행하는구나. 대통령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업을 수행하는구나를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결례이자 무례예요. 저는 다른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혹시 뉴라이트의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을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봐도 되느냐라는 서미아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미를 모른다고요? 라고 되물었을 때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서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조나 신념이 기반해 있는 게 아니다. 왜? 뉴라이트가 뭔지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상당히 좀 보기에 따라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왜 책임을 전가하냐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 회장이 주변에서 대통령을 상당히 인식을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태효 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인데 저는 마치 우리가 수사받을 때 피의자들이 바보놀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았다, 뭐 보고받았다, 알고 있었다 이러면 이제 공범이 되니까 보통은 몰랐다라고 부인하면서 저 사실은 원래부터 바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고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말로 저는 들려가지고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쉴드 친다는 명분으로 아마 저렇게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바보 천치다.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바보 같은 대통령 바지로 세워놓고 우리가 지금 해먹고 있다. 지금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뭐 모욕성 발언이기도 하겠지만은 국정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뉴라이트 사관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 결국 김태효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외교안보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딱 이 얘기를 자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김태효 차장 말에 의하면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왜 치우는 겁니까? 그리고 독도 조형물은 왜 치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다 지금 퍼주고 있죠? 그러면서 왜 지금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저렇게 계속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면은 여전히 김태효 차장은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있다. 좀 그렇게 진단합니다.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도 있고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앉히고 또 발언도 뉴라이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은 김태효 차장 말로 하면 대통령은 바보고 매일 술만 먹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정 운영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참 김태효 차장 같은 저런 뻔뻔한, 저분 사실은 MB계 인사거든요. MB 때도 대외전략 비서관 해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망쳐놨던 주범인데 10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보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완전히 친일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2년 4개월 됐는데요.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안보실장이. 근데 안보실장 밑에 자리가 지금 김태효 차장 자리거든요. 근데 2인자인 차장은 계속 안 바뀌고 저렇게 대통령을 바보로 알고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김태효가 외교 안보를 완전히 지금 농단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농단하고 있는 주범이다. 저는 그걸 자백했다라고 봅니다. 부산이 대인님, 대통령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은주님, 김태효의 윤석열 돌려가기, 쉴드 치는 척 윤석열 바보 인증해준 김태효. 완전히 그런 꼴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 게 우리가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그건 진짜 모멸적인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또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 패싱하고 바보 만들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제기돼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니까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인격 모멸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외교 안보는 김태효가 조종하고 대한민국 국내 정치나 내치 부분은 김건희가 조종하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 굉장히 지금 한 사람을 놓고 바보를 만들고 있든지 아니면 실제 바보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든지 굉장히 오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뉴라이트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뉴라이트면서도 뉴라이트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김태효 차장은 그 전에 뉴라이트 인사 뭐 99명인가? 거기에 그래 나 뉴라이트하고 이름도 올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름이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어제 국회 질의에서도 그럼 뉴라이트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뉴라이트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 사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러니.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뉴라이트라는 이 명칭과 관련해서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비토가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한 역사학자분한테 들었는데 이것을 몇몇 그냥 우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수가 역사의 뿌리가 상당히 좀 미약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친일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국절 대한민국이 광복을 한 건 8.15입니다. 그리고 그 적통이 1919년 임시정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헌법에 넣은 겁니다.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우고 우리의 정말 시작은 48년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다. 뭘 원하는 겁니까? 여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저의와 의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장식 조국혁 신당 의원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명 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김태효 이름을 올린 사실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 이름은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뉴라이트 아니냐?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럽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말을 듣고 쓴 것이다. 자신이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가 아니고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신선하고 참신한 우파 우리 신인규 보수 지식인이 참 허파가 떨리겠네요. 그러니까 저 뉴라이트를 신선하다라고 포장하면 그거야말로 뉴라이트 사관이 사이비 지식인의 전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어리고 정신인데 이거를 부정한다? 이건 종교로 따지면 교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교리를 부정할 거면 그 종교를 떠나야죠. 파문을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정신과 혼과 어를 부정할 거면은 아니 그런 분들은 일본에 가서 귀화를 해서 일본 시민이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태효 차장이 부끄러운 건 알겠어요. 본인의 양심이 찔려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라이트의 이름은 올렸지만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이제 시중에서 이거 이제 혓바닥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운전은 했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다가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겁니다. 그냥 뉴라이트면은 뉴라이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얘기를 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뉴라이트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도 아니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은 더 우스워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신선하고 참신한 푸하하하 많이 아프시네요. 아이스님 뉴라이트라고 말도 못하는 것들. 그냥 뉴트리아라고 해라. 제가 그때 별명 하나 바꿔드렸잖아요.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라이어라고. 다들 거짓말을 하고 뉴라이어. 뉴라이어들입니다. 지금. 뉴라이트가 뭡니까? 그런 짓을 해놓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왜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일제시대에는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그런 자리에 앉힙니까? 보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되었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시정부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닌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 아니 장관 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몰라요? 상식인데 이런 얘기를 신인규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온 때였죠. 이번 건은 제대로 맞췄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2번씩은 맞기 때문에 가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 김문수 후보자의 그런 막말, 이거 뭐 막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데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은 존중을 할 테니까 그냥 일본에 가시면 됩니다. 일본의 논리를 갖다가 쓰면서 완전히 사실관계를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드는 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직을 하면서 대한민국 세금을 노구로 받겠다라는 저런 이율배반적인 짓을 합니까?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을 때 본인도 하늘을 못 쳐다볼 정도로 침울했겠지만은 그 사진을 보는 저희 같은 후배들, 저희 같은 저 후손들도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때문에. 근데 어떻게 김문수라는 자는
나라가 없다. 그걸 법적인 개념으로 갖고 와가지고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면서 그럼 대한민국은 없었던 거다. 아니 그럼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그때 나라가 없는데. 독립운동하면서 홍범도 장군은 저기 러시아 저기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이거 매국노인데 매국노를 공직자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발언 다 나왔는데 인사철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바보든 뭐든지 간에 저 인식에 동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보가 대표자 하면서 사인해도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 윤석열이 다 져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독립운동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존속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본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침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모든 재산까지 다 내놓으면서 이제 광복을 위해서 애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본의 신민입니까? 지금 우리의 조상은 단 하루도 일본의 신민인 적 없습니다. 불법적인 침탈을 정당화하면서 1919년 임시정부부터 부정하는 이 세력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폄훼할 때 이런 논리를 펴죠. 세금 한 토를 거둘 수 있길 했냐, 주권이 있길 했냐, 거기서 뭘 할 수 있었냐, 상해에서 임시정부 사실 허울뿐인 거 아니냐? 그러면 프랑스 드골 영국으로 간 망명정부 프랑스의 뿌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 프랑스 시민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훼손하는 그 의도 전 다분히 뭔가 이 본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허술한 그 뿌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을 저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사악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역사를 물어나고 늘 존재해 왔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저런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 일본에 부역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기회주의자인데 저런 사람들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친일과 매국을 일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은 또 빨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은요, 나중에 북한군이 대한민국 밀고 내려오면요, 언제 빨갱이라고 했냐는 듯이 인공기 쳐들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저렇게 친일 매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같은 이런 사악한 기회주의자는 전 이완용의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는 자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산호 위원장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뭐 그전에 노동 관련 운동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어찌됐든 지금 노동을 좀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 안 치면 괜찮을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런 얘기를 하는 자를 그대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면 당신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때 당시에 국적이 우리가 일본입니까? 일본 놈이었습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대한제국의 제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전제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합병이 되면서 왕조가 끝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정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 거죠. 우리 국적은 한국이죠. 대한민국이죠.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놈도 아니면서 왜 한국의 장관을 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 임명하기만 해봐라 곧바로 탄핵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맨날 민주당 탄핵이야. 탄핵 중독 걸렸다라고 하는데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 아닙니까? 이거는요 김문수 탄핵건이 아니고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임명권자가 반헌법적인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앉힌다? 이거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전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에게는 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복면 두르고. 그러면 그 집을 강도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이 강도께 되는 겁니까? 그 강도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내쫓아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의 논리는 뭐냐면은 강도가 쳐들어와서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집이 그냥 강도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거 강도 방조범이고 강도랑 한패지, 그게 어떻게 그 집의 소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역사와 이 나라가 피해를 받고 강도 같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점유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쌀을 가지고 하고 사람을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럼 쌀도 수탈이 아니라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요. 강제징용도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유학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근본을 흔드는 강도의 공범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김문수 같은 사람은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현실이고, 이런 자를 갖다가 국무위원으로 앉히는 정신 나간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체스님, 백 선생님 혈압 상승합니다. 살살 뭐라 하세요. 원래 쪽발이들 근성은 매를 패도 안 바뀝니다. 아, 근데 정말로 어젠가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울분 지수가 엄청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안 올라가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선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되죠. 선을 넘는 거죠. 김리리 님이요. 제가 어제 김문수 청문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내 저 새끼 죽이고 빵에 가겠다 했더니 회사 신입 직원이 이사님은 자녀가 셋이나 되니 참으시고 제가 하는 게 어떨까요 하더군요. 아이고. 참 젊은 친구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제 다시 독립운동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 2024년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191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견 주신 분 말씀이 와닿았던 게, 우리가 지금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당연했던 이런 전제들,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여러 근간들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역사를 그러면 광복도 독립운동도 폄훼하고 부정하고 홍범도 흉상도 치워버리고 김자진 장군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실정이 있었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계의 이 국사와 관련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국사편찬위원회인지 이런 곳들이 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겠다는 건지 훼손하겠다는 건지 없애겠다는 건지, 일본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읍소에서 우리가 얻는 건 또 무엇인지 정말 저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인데, 뭐 의료 붕괴부터 해서 지금 경제 위기부터 너무나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하고 싸워도 모자랄 시간에 완전히 끝나버린, 완전히 마시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친일 매국적인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국력 낭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비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괴담이라 그러면서 사이비 지식인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몰아붙이거든요. 이러면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찰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나라에 녹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전 이게 통탄할 지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차고도 넘치는데 어떻게 과거의 친일 매국 사관을 다시 2024년도에 소환을 해가지고 이런 자를 청문회에 내보냅니까? 그 장관의 수준은 정부의 수준이고 대통령의 인식의 수준이에요. 김문수 같은 수준의 대통령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